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가 토스답게 일하는 문화를 강조하는 글을 올리며 업계와 누리꾼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 내부에서 홍민택 최고 제품 책임자를 둘러싼 불통 리더십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사실상 카카오를 겨냥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12 대표는 자신의 SNS에 토스답게 일하는 문화의 핵심은 DRI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라며 결정 권한은 보고받는 임원이 아니라 실제 실무자가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임원뿐 아니라 팀원 누구나 자유롭게 비평할 수 있으며 만약 임원 의견만 강하게 작동한다면 이는 악성 탑다운 문화일 뿐 토스가 일하는 방식과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자율적 결정이 불가피하게 실패로 이어지더라도 결과를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며 임원과 팀원들 모두 불행한 결과를 공동의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원팀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토스답게 일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 카카오톡 개편을 둘러싼 잡음과 맞물리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카오 내부에서는 홍 CPO가 조직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개편을 추진했다는 불만이 제기되며 경영진을 향한 불만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홍 CPO는 과거 토스뱅크 CEO 출신입니다. 개편안에 대한 혹평이 쏟아지자 카카오는 결국 기존 친구 목록을 다시 첫 화면에 두고 피드형 게시물은 별도 메뉴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톡이 개편 이후 가장 큰 원성을 산 부분은 바로 친구 탭이었습니다. 가나다 순의 친구 목록 대신 인스타그램처럼 최신 프로필 사진을 노출하는 피드가 첫 화면에 뜨도록 하자 사람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업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안 친한 저장된 사람들 뭐 프로필 사진 이런 최근 동향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가지고 좀 불편했습니다. 옛날에 올렸던 사진들이 다 수면 위로 떠오른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 나만 보기랑 비공개로 다 돌리게 되더라고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사용되는 짧은 동영상, 숏폼 도입도 불편을 샀습니다. 너무 많은 광고가 나올 뿐 아니라 미성년자들이 중독 위험이 큰 숏폼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동생이 있는데 그 부모님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해야만 아동들이 볼 수 없게끔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조금 절차가 있는 것도 솔직히 좀 불편할 뿐더러 믿고 쓰던 카톡의 배신에 업데이트를 막는 방법이 공유되는가 하면 앱마켓 평점이 1점대로 추락했고 결국 카카오는 개편안 발표 엿새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전 국민의 메신저라는 카카오톡의 위상마저 이제는 위태로워졌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메신저 인기 순위 1위는 라인에게 내어줬고 과거 국민 메신저였던 네이트온은 최근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카톡이 메신저 본연의 기능을 잊은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합니다. 카톡은 좀 공식적인 것들, 저희 직장 상사, 직장 동료분들이나 뭔가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을 하거나 하는 건 DM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개편을 주도한 책임자, 카카오 홍민택 최고 제품 책임자가 내부망에 쓴 글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홍 CPO는 본질 상실이라는 비판에도 메신저 기능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자들의 원성에 다시 친구 목록을 되돌리기로 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업데이트된 앱이 여전히 이용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만 연내에 되돌리겠다고만 했을 뿐 정확한 복구 시점은 아직 안개 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지금 이 뉴스입니다.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단행한 대대적인 서비스 개편을 놓고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유명 연예인들까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수 이영지는 업데이트를 안 하려고 버텼는데 동의 없이 바꿔도 되냐고 토로를 했고 그리고 배우 남보라도 역시 업데이트 취소하는 법 아냐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한 사용자 경험 분석 업체가 앱 리뷰어 1000건을 들여다본 결과 42%가 달라진 카톡에 불만족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피드처럼 바뀐 친구 탭에 대해서 메신저 본연의 기능을 잃었다. 이전 버전으로 돌려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광고 비중이 늘어난 점도 불만이었고 일부 이용자들은 쉰내 나는 인스타그램이라는 비아냥 섞인 별칭까지 붙였습니다. 카카오 측은 결국 이런 불만을 수용해서 다시 개선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청소년들이 아무 제한 없이 숏폼에 노출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미성년자 보호 기능을 추가를 했고요. 또 격자형으로 바뀐 친구 탭 화면이 피로감을 준다는 의견을 반영해 상태 메시지나 이 생일 알림 글씨 등을 작게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15년 만에 개편을 단행했다가 잇따른 불만에 제대로 체면을 구긴 카카오톡. 다시 사용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리도 하고 싶어 그랬겠냐? 최근 유명 익명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와서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뭔가 통로 같기도 한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제발 개발자 욕은 하지 말아달라. 시키는 대로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주변 동료들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합니다. 글쓴이를 보면 카카오 관계자로 추정되는데요. 15년 만에 바뀐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두고 일반 사용자는 물론 조직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 하나를 꼽자면 친구 목록이 사라지고 인스타그램처럼 프로필 사진이 크게 보이게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넣고 싶었다는 게 카카오 측의 설명입니다. 들어보시죠. 한 장의 사진과 한 줄의 텍스트만으로 나를 표현하던 프로필은 이제 나의 관심사, 취향, 일상의 모습들로 가득 채워 보다 입체적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카카오톡에 대한 이용자들의 점수는 그다지 후하지 않습니다. 절대 업데이트하지 말라고 주변에 알리는가 하면 급기야 자동 업데이트 차단법까지 만들어서 공유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 댓글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메신저가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다른 SNS 따라하는 느낌이다. 사생활 노출이 심해졌다와 같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